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5일에 있었던 21대 국회의원 선거 벌써 2달이 훌쩍 지났고요. 이제 개원까지 했는데 이 부정선거 시비는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난 선거를 부정선거라고 규정하고 또 여기에 대한 진실을 파헤치려는 분들은 더욱 늘어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런 부정선거 논의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초점은 무엇인지, 뭐 이런 등등에 대해서 오늘 초대 손님을 모시고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은 정교모라 그러죠. 사회 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 모임 공동 대표를 맡고 계시는 부산대 김성진 교수입니다. 네, 교수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제 벌써 6.25 70주년이에요. 그런데 이 6.25 70주년에 우리가 부정선거를 이야기한다는 게 참 마음이 그렇게 편치는 않습니다. 네, 특별히 그렇습니다. 이제 이번에 부정선거 논란 중에서 상당히 크게 이야기하는 게 차이나 게이트를 그렇죠. 이야기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6.25 70주년에 또 중국이 이번 선거에 개입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과연 어떤 내용을 그렇게 말하고 있는지 그 설명을 좀 해주시죠. 근데 이제 우리가 어렸을 때 부르던 그 6.25 노래를 생각을 해보면 예. 무찌르자 오랑캐 아닙니까? 네. 그리고 이제 우리들의 뇌리 속에는 6.25이라면은 중공군으로 대표되는 중국의 개입, 이것을 늘 생각하게 되는데, 그와 유사한 형태, 그러니까 6.25 때의 북진 통일, 자유 통일이 가능할 뻔했는데 중국의 개입에 의해서 그렇게 통일이 좌절되고 또 이렇게 분단이 고착화 됐는데, 예. 이번 이제 4.15 총선을 전후한 정치적 환경을 생각해 보면은 뭐 물론 희망 섞인 바램인지는 모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것은 이번 선거는 충분히 워낙 그 문재인 정권이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선거가 치러지면은 이 밑바닥 민심은 분명히 이 정권을 심판할 것이다. 네. 총선에서. 그런데 전혀 엉뚱한 결과가 나왔다. 그래서 이것은 외부의 개입이 없이는 절대로 불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최근에 와서 몇 개의 아주 중요한 단서들이 보였죠. 민경우 의원께서 뭐 팔로우 더 파티라고 하는 그것을 얘기했고, 또 그것을 극렬하게 부정하면서 반대하는 사람, 하태경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뭐 그런 사람이 있고, 또 그것이 흘러가는 과정에서 그 혹시 아십니까? 그 투표지 남양주에서 발견된 이상한 투표지. 그러니까 사진을 봤습니다. 그렇죠. 그 투표라고 안 돼 있고 두표. 그 다음에 국회의원 투표가 두표. 그 다음에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더불어민주당으로 표시되어 있는. 그게 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불법이기도 하지만 원래 이제 무효표의 첫 번째 항목이 정규 투표지가 아닌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정당이 표시가 제대로 안 돼 있고 투표가 두 표로 돼 있다. 이것은 뭔지 외부의 잘못된 투표지 내지는 불순 세력에 의한 투표지가 이렇게 혼표가 됐다. 그런데 이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만든 투표지라면 있을 수 없는 절대로 있을 수 없죠. 오기가 그렇죠. 그 투표용지에서 나왔다. 이제 그게 그것도 더불어가 아니라 더불어 이렇게 뭐 투표도 아니고 두표 이렇게 표기된 투표용지가 나왔다. 그건 사실 뭐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 아닙니까? 설명할 수가 없는데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는 더 불어하고 더 불어하고 그 다음에 투표하고 두표가 딱 눈에 우리들 같으면은 우리는 들어오지만 탁 들어오는데 그것이 그냥 투표의 이 작업에 작전에 이것이 쓰였다는 것은 아무래도 우리 말을 일상적으로 쓰지 않는 외부 세력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이제 추정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것도 있겠지만은 어찌됐건 공식적인 투표용지가 아니라
외부에서 만들어진 투표용지가 삽입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지금 말씀하신 그렇죠. 그 내용이죠. 예. 그런데 그것도 이제 한국 사람이라면 오자라는 게 바로 밝혀지기 때문에 금방 드러날 텐데 그걸 알아채지 못했다는 것은 아마 외국인이 아니겠느냐. 그렇죠. 그것도 중국인일 것이다. 이런 이제 주장하시는 거죠. 예, 그렇죠. 이제 그 더블러하고 투표라고 하는 요 투표지도 문제지만 예. 이것이 되는 과정에서 또 서울 일부 지역에서 중국인 개표 사무원을 채용이라 하나요? 임용이라 그러죠. 그것을 위촉한다네, 위촉. 그러니까 그 중국인 개표 사무원을 위촉한 것이 이제 선관위도 인정을 한 셈이 됐죠. 시인을 했죠. 그러면서 불법이 아니다라고 하는데 이건 명백히 불법이죠. 아니 근데 왜 한국에 투표를 하는데 외국인을 투표 사무원으로 개설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요즘에 그 블랙시 현장에 가면 투표는 한국인, 개표는 중국인, 조작은 선관위. 뭐 이런 이거를 들고 다니지 않습니까? 이 아주 이번 4.15 총선의 불법 부정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실제로 투표는 한국인이 했는데 개표, 사실은 선거가 투표하는 것보다 개표가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절차에 있어서 개표를 아주 철저하게 규정화하고 규격화하고 거기 투표에서 개표까지 이르는 모든 절차를 법으로 다 엄격하게 규정을 한다는 말이죠. 투표는 민주주의의 기본이고 그렇습니다. 투표가 문제된다는 건 민주주의가 뭐 무너졌다는 의미하는 건데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느냐. 이게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앙선관위에서도 공식적으로 시인한 상황이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다음 지금 전개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제가 지난번에 그 자유일보에서 그걸 문제를 제기를 한 적도 있는데 자유일보 인터뷰에서 제기를 할 때 몇 가지 확인해야 된다. 개표 종사원, 개표 사무원과 관련해서 이건 공직선거법에 들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외국인을 선거 개표 종사원, 개표 사무원으로 쓰는 것도 불법이지만 이것을 꾸역꾸역 그 중앙선관위에서는 불법이 아니라고. 왜 그게 불법이 아니죠? 근데 이제 그 양반들 논리는 이런 겁니다. 거기에 마지막에 보면 그 마지막 개표 사무원 이촉하는 그 여러 요건 중에 5번째가 6번째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공정하고 중립적인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기본적으로 한국인이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 더 웃기는 것은 2018년도 6월 12일 제가 이제 정확하게 기억을 하죠. 제가 지난 지방선거 때 교육감 출마를 했었기 때문에 그때 내 제자 중에 조선족이 있어요. 그래서 조선족을 제가 이제 그때 내 돕는 선거원으로 쓰려고 하니까 관련 조항을 보니까 외국인은 안 되죠. 안 되죠. 그렇게 써 있어요. 명시가 돼 있어요. 당연하죠. 그러면 단순히 선거 후보자를 돕는 선거 운동원도 안 되는데 개표 사무원은 철저하게 안 되죠. 더더욱 안 되죠. 더도 안 되죠. 당연하죠. 그런데 이제 그 6월 13일이 지방선거였는데 6월 12일 날 중앙선관위에서 그 홈페이지에다가 선거 관련 그거 Q&A를 했어요. 거기에 뭐라고 했냐면은 개표 사무원은 일반 국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반 국민. 일반 국민. 그래 일반 국민이면 당연히 대한민국 국민 아닙니까? 뭐 당연한 거죠. 그렇죠. 그런데도 또 선관위에서 여기에 대해서 확대 해석할 수 있지 않느냐. 그냥 일반 국민이라고 하는 것은 영주권을 가진 그 중국인도 포함될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해명을 했다. 제가 직접 물어보지는 않았는데 그런 얘기를 해서 내가 또 봤죠. 공직선거법을 이리저리 보니까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딱 못 박혀 있어요. 그 다른 쪽에는 그건 기본적인 전제 아닙니까? 기본적이죠. 이건 대한민국 정체성과 관련된 것을 어떻게 개표 사무원을 중국인을 쓸 수 있느냐. 이건 중앙선관위를 비롯해서 한국의 정치인들이 얼마만큼 대한민국의 자존심과 자긍심에 대해서
이 관심이 없느냐라는 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중앙선관위는 그게 뭐 문제될 건 아니다. 그렇죠. 개표는 공정하게 했으니까 누가 외국인이 참여해서 했던 그 문제가 아니다라고 이제 회피를 해가는 건데 기본적인 것은 이런 거 아니겠어요? 선거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무너지기 때문에 이제 그런 조그만 것들 때문에 이번 4.15 총선이 부정선거라고 계속 주장하는 거고 거기도 해명하는 걸 보면 계속해서 좀 뭐라 그럴까요? 그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이렇게 답변을 하니까 또 문제가 생겨나는 거고. 이게 이제 원래 우리가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한 개의 거짓말을 덮으려고 하면 100가지의 거짓말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분명히 불법인데 불법이 아니라고 자꾸 우기다 보니까 엉뚱한 논리들이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오히려 불신을 가중시키고 제가 뭐 한문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자님 말씀을 하면 무신분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신의가 없으면 국가도 사회도 가정도 설 수 없다. 이거는 중앙선관위라고 하는 선거는 자유민주주의 꽃이고 이거는 선거를 통해서 국민 주권이 행사가 되는데 이것이 침해당한다고 하는 것은 이건 절대로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이 선거를 관리하는 중앙선관위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게 되면 국가 체제에 대한 위기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번 부정선거에 대한 논란은 중앙선관위가 나서 가지고서 의혹을 해명해야 됩니다. 그 당연한 거고 저도 계속해서 이제 우리 와이타임스 논평에서든지 이런 그런 주장을 했었는데 많은 국민들이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고 있으니까 선관위가 여기에 대해서 해명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그렇죠.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게 설득을 하는 게 당연한 게 아니냐. 그냥 맞습니다. 이거 우리는 공정하게 했다라고 일방적으로 우기는 건 좀 문제가 있다. 저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기왕 이야기 좀 나왔으니까요. 중국인의 이제 선거 개입 문제가 나왔으니까 지난번에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왔었죠. 팔로우 더 파티. 자, 근데 여기에 대해서 하태경 의원은 전혀 아니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데 민경호 의원의 그런 주장에 대해서 하태경 의원은 그거 잘못된 거다 하는데 거기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저는 참 논의할 가치도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하태경 의원이 문제를 제기한 것이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다. 학문을 하는 입장에서 무슨 사안이든 간에 의혹이 있으면은 그것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하는 것이 마땅하고 더더구나 팔로우 더 파티라고 하는 것은 외세가 중국이 우리의 그 자존심을 무너뜨리고 우리 선거제도, 우리의 국가 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해킹을 통해서 여기에 개입하고 있는 정황이란다면 아니면 아닌 대로 기면 긴 대로 밝혀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정치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오히려 입을 틀어막으려고 한다는 것 자체가 우스운 일이고 그다음에 그걸 해명하는 과정에서 하태경 의원이 팔로우까지는 자기도 인정을 한 모양이에요. 팔로우도 파티는 아니고 팔로우 뭐다. 몇 잔만 맞고 나머지는 안 맞다 이런 주장. 그렇죠. 그게 몇 잔은 맞고 안 맞고를 떠나서 팔로우라는 말까지는 자기 신한 것 같아요. 저도 그건 정확히는 좀. 그런데 어쨌든 몇 자가 이렇게 추출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것이 이번 선거에 해킹에 의해서 선거 관리 시스템이 이를테면 좀 심한 말로 하면 도륙당했다, 능욕당했다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자기가 나서가지고 정치인인 자기가 나서서 밝히도록 노력을 해야지 이걸 밝혀낸 것을 가지고서 민정의원에게 윽박 지르고 온갖 좋지 않은 말로서 협박 공갈을 하는 이런 행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하태경 의원이 왜 이럴까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그냥 한 게 좀 이거는 좀 너무 앞서 나가는지는 모르지만 그건 하태경 의원 나름대로 정의감 때문에 그런 거니까 자, 이 정도 하고 넘어가볼게요. 그 기왕 이제 또 하나 더 하자면 QR코드 문제를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선관위에서는 그게 3차원적인 바코드다. 2차원의 바코드. 그러니까 2차원의 바코드라고 합니까? 바코드라는 게 1차원이고 이제 2차원이 QR코드다. 근데 선거법에 의하면 분명히
그 바코드라고 일자로 된 바코드라고 돼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막대 모양의 네, 막대 바코드. 모양의 바코드. 네. 근데 그 QR 코드에 대해서 선관위는 문제가 없다는 거고 지금 이제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쪽은 그 QR 코드에 분명히 이게 다른 우리가 지금 알지 못하는 뭔가가 숨겨져 있다고 보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뭡니까 구체적으로? 그게 이제 몇 가지 측면에서 보는데 일단 1차적으로 예. 그 제가 볼 때 중앙선관위 조혜주 상임위원이나 이 양반들이 그 영어를 잘 공부를 제대로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바코드라고 하는 게 바라고 하는 게 막대 아닙니까? 막대죠. 예, 예. 막대. 예. QR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에서 퀵 리스판스 예. 빠르게 반응한다라고 하는 것을 약 줄여서 QR 아닙니까? 그런데 중앙선관위에서도 밝혔어요 스스로 선거는 신속성보다는 정확성이다. 네, 그렇죠. 공정성과 정확성이 중요한 것인데 거기에 신속성 때문에 QR코드를 끌어들이면서 어거지를 쓴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QR이라고 하는 것하고 바코드는 막대 모양이라고 딱 돼 있는데 이걸 해명을 하면서 막대 모양의 2차원 바코드다. 네. 이렇게 이제 또 둘러댔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 중앙선관위의 논리가 얼마만큼 잘못됐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이 그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안입니다. 예. 그때 김병관 의원인가요? 김병관 의원인가 더불어민주당의 10명의 의원이 QR코드에서 이제 QR코드를 쓸 수 있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2018년도 8월 30일 날 이 제출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제가 여기 보면은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안 개정 법률안 검토 네. 보고서입니다. 지금 여기 아마 화면에 자세히 보일지 모르겠는데 바로 이 내용입니다. 예. 여기에 보면 2019년 11월 네. 이거 선거 직전이에요. 예. 그래서 행정안전위원회 전문위원 정성이라는 이분이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바코드로 하는 것은 여기 이제 예. 8월 30일 발의 김병관 대표 발의 여기에서 QR코드를 사용하였는데 이것은 공직선거법이 규정하고 있는 바코드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 예.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다수의 민원이 제기되었다. 그래서 이것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즉 불법적인 요소를 시정하기 위해서 QR코드를 명시를 안 하고 그냥 이 막대 모양으로 싹 빼버리는 이런 일부 개정안을 냈다는 거죠. 이것이 이제 개정안이 상임위 통과 안 되고 그래서 그냥 유야무야 됐으면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행정안전위원회에서도 이게 이제 얘기가 됐는데 그렇다면 당연히 현행법을 따라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한 거죠. 현행법을 따르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근데 이거하고 관련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2018년도에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왜 콩고에 대선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서 한국 투개표 시스템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나중에 문제가 생겼죠. 네, 문제가 됐죠. 예. 유혈 폭동까지 나왔는데 예. 그것을 보면 저는 그 콩고 내전과 관련 대선 그 유혈 폭동과 관련해서 저 이미지 화일들을 봤는데 예. 거기 보면 우리나라하고는 달리 그 후보 밑에 QR 코드가 있어요. 예. QR 코드가 그 대선에 쓰인 그 한국산 이 선거 시스템의 핵심이었다는 거죠. 예. 그 요것뿐만 아니라 이라크에도 썼지 않습니까? 예. 이라크의 경우에는 이 전자개표기가 문제가 이거는 다른 문제인데 이것도 QR 코드와 관련이 되니까요. QR 코드와 관련된 한국산 전자개표기가 문제가 돼서 재선거를 치렀지 않습니까? 예. 재선거를 치르니까 일부 지역에서 25%의 당락이 바뀌었다는 거죠. 예. 이거는 너무 심각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이번에 이제 선관위에서 해명하는 중에 이 분류기에 그러니까 이제 분류기가 문제가 되는 것은 주로 사전투표인데 사전투표에 QR코드가 쓰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QR코드가 쓰인 이런 것들을 하는 과정에서 투표지 분류기는 이것도 말장난이지만 20% 정도의 오류가 날 수 있다. 이렇게 선관위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이게 도저히 이게 그런데 20%의 오류가 날 수 있는 기계를 왜 쓰죠? 그렇죠. 그게 이게 황당하다는 거죠. 그 아까도 이제 말씀 나왔지만은 신속성보다는 정확성이 그렇죠. 문제인데 1%의 오류가 나더라도 그건 쓰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손으로 개표를 해야 맞습니다. 우리가 결과를 뭐 바로 밤 12시까지 알지 못하고 그 다음날 넘어가더라도 정확하게 하는 게 정상인데 20%의 오류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 쓰는 이유는 뭐라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의도를 예. 그러니까 QR 코드를 법을 어겨가면서 QR 코드를 쓰는 쓰고, 이유. 그거 하고 또 전자개표기를 쓰고 예. 이러한 불법을 저질러 가면서 쓰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그 다음에 뭔가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이런 걸 바로 합리적 의심이라고 그렇죠. 그런데 예. 이거하고 아주 좀 관련돼서 독일 그 대법원인가요? 헌법재판소에서 그건 아예 못 쓰게 했잖아요. 못 쓰겠잖아요. 예, 예, 이거는 이런 의혹이 제기되지도 않았지만 이제 이 수개표에 비해서 전자기기가 들어가면 부정이 개입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고 못 쓰겠죠. 예. 이것뿐만 아닙니다. 필리핀에서는 아예 한국산 전자개표기를 사용 금지시켰고 대법원에서 사용 금지를 시켜버렸지 않습니까? 예. 유엔에서도 권고를 해서 한국산 전자기표 문제가 있다 이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쓰냐? 그런데 이제 이라크에서 이 대선이 문제돼서 그런지 모르지만 2018년도 제 기억으로 9월 달인가 그럴 거야 아마. 그때에 그 중앙선관위 김대년인가요? 아마 그때 사무총장이 임기 2달을 앞두고 돌연 사퇴를 했지 않습니까? 예. 아니 왜 돌연 사퇴를 하느냐? 그건 이제 일각에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건 한국산 이 투개표 시스템, 전자개표기 이런 것들이 문제가 돼서 국가적인 망신을 한 셈이죠. 사실 그걸 어떻게 어떤 사람들은 잘못된 한류 뭐 이런 식으로까지 말을 했는데 이런 것이 국제적으로 문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국회에서도 이거를 쓰면은 불법적인 여지가 있다라고 해서 통과를 시키지 않았고 많은 사회단체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QR코드를 강행하는 이유가 뭐냐? 그래서 이제 국민들이 많은 지식인들이 또 유튜버들이나 많은 분들이 문제를 제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얼마 전에 해군 중장 출신인가요? 예. 김 장군님인데 예. 그분이 QR코드를 아주 정확하게 문제 있다가는 것을 제시를 했더라고요. 예. 거기에서는 말하는 것이 2단계라고 하더라고요. 2단계. 그래서 저는 그냥 합리적인 의심인지 모르지만 중앙선관위에서 요 말을 살짝 바꿔가지고 2차원 2단계의 바코드 이 말을 바꿔가지고 거기서는 2단계 QR코드라 했죠. QR코드에 단계가 있는 모양이에요. 그것을 살짝 요거 쓰면 되겠구나 싶어가지고 아마 2차원 바코드 이렇게 썼는지는 모르지만 거기에 보면 그 오류가 생겼을 때 예를 들어서 투표지가 뭐 파손이 됐다 조금 그것을 QR코드를 쓰면 최소한 한 15% 정도는 복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원래 맞대요. 그게 도입 취지에. 그런데 이거는 최저 단위 7% 정도밖에 허용이 안 되는 그걸로 썼다는 거죠. 이것도 문제고 그다음에 그때 그 김 장군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거기에 들어가는 숫자가 이번에 쓴 그 QR코드 숫자로 이렇게 바꾸면은 최소한 더 한 77자, 77자 정도가 들어가. 엄청난 정보들이 들어갈 수 있다는 그렇다는 거죠. 지금 선관위에서는 다른 건 안 들어가 있고 그 어느 투표소인지 뭐 이런 거 몇 가지 기본적인 것만 들어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럴 거면은 왜 QR 코드를 쓰냐? 그럼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지금 이제 QR 코드를 쓴 이유, 바코드를 쓰게 되면 이게 막대니까 막대는 일본을 상징한다. 근데 일본을 상징한다 그러면 지금 여당 쪽이 좋은 거니까 뭐 꼭 그렇게 뭐 부정할 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그것도 이 말장난이라는 것이 바코드가 막대가 한 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막대가
숫자별로 막대가 이렇게 나와서 그렇게 지금 해명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말도 안 되는 거죠. 네. 그러면은 2번 같으면 막대가 2개, 예. 3번 같은 막대가 3개 아닙니까? 그럼 막대가 여러 개 있으면은 그건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그야말로 제가 뭐 말씀을 드리는 한문화가 하다 보니까 그런데 그 외에 진나라의 환관 조고가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조고가 사슴을 보고 저거 뭐냐 이래 물어서 그 권력에 순응하는 그런 부여가는 자들이 말입니다 이래 했지 않습니까? 예. 예. 이게 바로 지록이마다. 예. 지록이마. 이 전형적인 지록이마다. 예. 근데 선관위가 얼마만큼 권력적이냐? 아니 지금 정치인들 선거를 통해서 뽑히는 모든 정치인들, 대통령도 마찬가지지만 선관위가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죠.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으니까. 고발하면 끝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건 이제 뭐 그건 너무나 엄격해서 100만 원 이상 뭐 벌금을 받으면은 다음 선거까지 출마를 못 하는 상황인데 그런데 선관위 잘못을 누가 지적합니까? 국민이 지적해야 되는 그래 거예요. 국민을 지적하는데 예. 또 선관위원장은 또 대법관이고 대법관이고 시도라든지 지역 선관위원장 그 지역의 뭐 지원장 판사들이고 예. 그러면은 결국에는 같은 사람들끼리 가족끼리 서로 그래서 이게 근원적으로 이게 이 선거법과 관련해서는 좀 손볼 필요가 있고 이번 이 불법 부정선거 사전 저는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4.15 불법 부정선거로 인해서 이 선거와 대한민국 선거법과 관련된 많은 문제점들이 이번에 다 드러났기 때문에 오케이. 자, 그 정도 하고 시간이 지금 많이 흘렀으니까 그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죠. 지금 이제 이 부정선거가 아니다.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모욕적인 말까지 하는 분들이 여럿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지금 흔히 말하는 보수파 내부에 있는 사람들이 또 그런단 말이죠. 서로 지금 총질을 하는 셈인데 교수님이 지난번에 다른 데서 말씀하신 걸 보니까 그런 분들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비판하셨던데 저는 반역이라고 보죠. 반역이다. 왜 그렇게까지 보시는 거죠? 반역에다가 플러스하면 이거야말로 디지털 문맹입니다. 이게 QR코드라든지 전자개표기를 통해서 그 사람들 논리는 이런 겁니다. 이걸 부정선거를 하려고 하면 수십만이 동원돼야 된다. 그런데 그분들한테 묻고 싶어요. 어디 우리 셀프 주유소 가가지고 만당을 이렇게 딱 해놓으면은 거기 15만 원 찍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오다가 거기서 중간에 딱 중지하면 바로 거기서 이 결제가 바뀌면서 바로 되잖아요. 이게 지금 대한민국이고 전 세계에 어느 곳에서 순간 결제를 해도 바로 바코드를 읽던 QR코드를 읽던 바로 그것이 어느 한 시스템에 딱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결제가 되고 또 반환 조치도 되고 취소도 되고 하는 이런 시대에 살면서 왜 마음만 딱 먹으면 모든 것이 통신으로 딱 연결돼 있으면 중앙에서 어떤 아주 소수의 사람이 얼마든지 부정으로 조작할 수 있다가는 것이 지금 시대다. 방금 이제 주유소 그 이야기 하셨는데 지난번에 이제 불법 주유소가 있었어요. 처음에 이제 기름을 이렇게 가득 채운다 그러면 15만 원 찍히는데 이게 만약에 이제 한 8만 원 했으면 처음에 15만 원짜리가 취소되고 8만 원 이제 돼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15만 원을 취소시키지 않고 8만 원 그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15만 원 그대로 조작을 해가지고 불법을 한 거죠. 그렇죠. 자, 선거도 똑같이 그럴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이게 지난번에 왜 방송국에서 뭐 가수 뭐 하는 데서 그것도 조작을 해가지고 했다는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일본 같은 경우에는 종종 이게 문제가 됩니다. 이거 일본 사람들 많이 하는 뭡니까? 이거 빠친코. 빠친코에 승률 조작을 하는 이게 많죠.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제가 논평에서 한번 그런 적이 있는데 제가 누구라고 딱 지칭은 안 했는데 아날로그 그 머리로는 디지털 세대를 이해 못한다. 디지털 방식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그 아날로그 방식의 생각, 그러니까 요즘 시대에 부정선거가 네. 어디 있느냐. 뭐 아까 말씀하셨지 전국에 몇십만 명을 동원해야지 가능한데 이것 자체가 아날로그 그렇죠. 생각이죠. 근데 지금 디지털 시대는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해킹도 가능하고. 근데 지금 여러 군데에서 나타난 증거로는 지금 현재 투개표 상황에서 이 해킹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렇죠. 그 이야기를 우리가 한 게 아니고 김어준이가 주장한 거잖아요. 네네. 지난번 선거 때부터, 대선 때부터. 네네. 김어준이가 계속 주장한 게 지금 개표 용지를 이렇게 네네. 분류하는 분류기에 외부에서 해킹이 가능하다. 네. 이제 맞습니다. 그걸 김어준이가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그때는 말 안 한다더니 요즘 그렇게 말하니까 이게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건 참 문제가 많다고 봐요. 그래서 그 예. 부분은 하나는 일종의 디지털 문맹이라고 하는 이런 측면도 있지만 예. 그분들 말하는 사람들의 독선, 아집 이런 것들이 좀 섞여 있는 것이 아닌가. 예. 예. 그러니까 예전에 그런 문제가 제기됐으니까 절대로 그런 일을 하지 않을 것이다. 예. 아니 그럼 법을 뭐 때문에 만듭니까? 법을 만드는 이유는 이것을 어길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법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예. 그럼 시대가 바뀌었으면 그 시대에 따르는 불법의 형태가 자연스럽게 따르는 것인데 그러면은 어떤 경우에는 법에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고 하는데도 이번의 경우에는 명백히 법으로 정해진 걸 어겼는데 그것이 지금 유야무야하고 있다. 이거는 너무나도 잘못된 것이다 생각을 하고 그분들이 왜 그런 식으로 다른 거에 가만히 있어요. 네. 불법적인 요소에 대해서도 예. 말도 하지 않습니다. 예.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뭐 더 물어 뭐 두표 이런 명확한 것. 그다음에 이 야, 그런 거, 뭐, 한번 그런 실수 있을 수 있지. 뭐, 근데 그게 이제 무슨 부정선거냐, 그러잖아요. 아 근데 더 웃기는 것은 예. 투표지가 왜 저 어느 성북군가요 어디선가 예. 왜 저 사전 투표지가 붙어가지고 이만큼 예. 그게 이렇게 떼는 것이 잡혔잖아요 동영상으로. 예. 예. 투표지는 사전 투표지는 현장에서 한 장 한 장 풀려가는 게 어떻게 붙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해명하기를 풀이 붙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 대한민국 선거 시스템이 김태년이 말한 것처럼 김태년 더불어 그 원내 총무가 말한 것처럼 너무나 선진화되고 국제적이어서 이게 투표지가 살아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 자기들이 알아서 붙은 모양이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말을 했다는 거죠. 예. 이게 풀이 붙고, 예. 그 다음에 이렇게 접혔던 것이 오래 누르면 이게 더 원상 회복된다고. 아, 이거, 야, 굉장한 투표지를 발명했구나. 세계적인 투표지. 그렇습니다. 예. 거기에다가 이제 뿐만 아니라 저는 앱슨 프린터를 쓰는데 이 프린터기도 정확하게 이게 딱 맞습니다. 여백을 정하면. 그런데 거기 보면은 삐딱하게 된 게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이만큼씩 묶음이 또 어느 거는 보니까 저기 서양희 변호사 아니 목사님인가요? 그분이 이제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시했는데 같은 투표함에서 색깔이 다른 두 개가 어떻게 나오냐? 아 이런 거에 대해서는 뭐 눈을 감고 있는 모양이에요. 유독 중국과 관련된 것에 핏대를 올리면서 공박하는 부류의 사람들. 예. 그런 사람들이 아마도 중국에서 말하는 어떤 그 이른바 중공 통일전선 예. 또는 1대1로 뭐 내지는 이런 거와 관련됐을 가능성이 있다 보고 또 한편으로는 조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일부 자칭 우파 그 논객들 이런 양반들은 제가 눈을 감고 있는 게 아니냐 의도적으로 이건 이제 디지털 시대라서가 아니고 지금 많은 분들이 그게 그러면 뭐 TV를 보면은 TV 내부 구조를 알아서 그거 우리가 TV를 봅니까? 그냥 보면 되는 거죠. 딱 보면 아 이거는 부정이네. 누구라도 상식적으로 부정이라고 하는 거를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바닥바닥 우겨가면서 부정선거가 아니다라고 하는 이유가 뭔지를 나는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반역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 이제까지 이제 그 국민들이 부정선거를 이렇게 주장했을 때는 네. 무슨 구체적인 증거를 네. 가지고 말한 게 아니고 선거 결과가 우리하고 마음에 맞지 않게 나왔기 때문에 이건 분명히 부정선거일 거다. 이런
어떻게 보면은 좀 자신의 그 신념이라든지 가치 체계, 사고관과 맞지 않았을 때 부정선거를 주로 주장을 했기 때문에 그때는 뭐 그냥 넘어갈 수 있었지만 이번엔 같이 엄청난 그 증거들이라든지 심지어는 사진들까지도 이렇게 제기가 되고 있는데도 그걸 부정선거가 아니고 너희들이 그 부정선거를 말하는 것 자체가 아주 잘못된 생각들이다. 당신들 때문에 우파가 망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참 많은 것을 저도 이제 보면서 이렇게 지금 흘러가야 되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오늘 이제 교수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다시 한 번 더 이제 그걸 생각하게 됩니다. 요즘 흔히 하는 말로 누가 그런 말을 했죠. 아주 좌파 유명한 사람이 냄새가 많이 난다. 그랬는데 역시 이번 선거를 보면서 제가 똑같이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냄새가 참 많이 납니다. 오늘 이제 뭐 원래 준비했던 내용들은 굉장히 많은데 벌써 시간이 30분이 훨씬 지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정도 하고 또 다음 기회에 시간을 좀 만들어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난 4월 15일에 있었던 이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가지고 부정선거 논란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종합적인 판단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분 정교모,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 모임을 정교모라 그러는데 이 정교모의 공동대표를 맡고 계시는 부산대 김성진 교수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